저 친구 왜 주급 이거밖에 못 받지? PSG 회장 훈련 참관 후 이강인 급여 조건 보더니 인상결정에 난리난 상황. 킹, 이강인, 22 파리 생제르맹, 이 피로함을 호소했다는 소식이다. 17일, 이하 한국 시각, 프랑스 매체, RMC 스포르트는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의 여파 때문인가? 일부 PSG 선수들이 피곤함을 호소했다. 이강인과 2006년생 미드필더 워렌 자이르 에머리는 따로 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올여름 다소 휴식이 부족했다. 지난 6월 5일 라요 바에카노전 이후 곧바로 6월 A매치 2연전을 위해 A 대표팀에 합류했다. 지난 6월 20일 엘살바도르전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지난달 8일 PSG 입단을 위해 조용히 출국할 때까지 사실상 보름밖에 쉬지 못했다. 입단 이후 이틀 만에 첫 훈련을 소화한 이강인의 몸 상태에 비상등이 켜진 건 지난달 22일이었다. 아시아 투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르아브르, 프랑스와의 비공식 PSG 데뷔전에서 전반 43분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통증을 느낀 뒤 교체 아웃됐다. 이후 부상 재활에 힘을 쏟은 이강인은 일본에서 치른 3차례 친선 경기에 모두 결장했다. 그러나 보도대로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인 듯했다. 12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몸 상태를 회복한 이강인은 지난 3일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후반 24분 교체 출전해 21분을 소화했다. 그리고 10일 뒤 PSG 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13일 로리앙을 안방으로 불러 PSG 팬들 앞에서 81분을 뛰었다. 다만 팀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다. 당시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에서 3톱 중 우측 윙포워드로 나섰다. 그러나 팀 내 역할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팀 내 창의적인 플레이 생산을 맡을 플레이메이커로 전환될 전망이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PSG가 올 여름 더 이상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을 경우 이강인은 아마 3명이 중원 자원 중 창조성과 다양성을 갖춘 미드필더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 툴루즈와의 원정 경기 때부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마누엘 우가르테, 자이르 에머리와 중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175억 김민재, 손흥민 제치고 아시아 연봉킹 등극, 3위 이강인.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한 시즌 만에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됐다. 시즌 내내 벽같은 수비로 나폴리의 골문을 지켰다. 김민재의 활약 속에 나폴리는 돌풍을 일으켰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가장 절정은 스쿠데토였다. 나폴리는 3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재는 활약을 인정받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재를 원하는 팀들이 많았다. 맨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넨 등이 거론됐다. 이적 시장 초반에는 메뉴 이적이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메뉴가 주춤하는 사이 미넨이 뛰어들었고 이적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결국 김민재는 미넨으로 향했다. 김민재의 이적으로 레바민중 미넨에서 한국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미넨은 김민재를 파격적인 대우로 품었다. 특히 연봉이 파격적이다. 김민재는 미넨에서 1200만 유로, 약 175억 원, 위 연봉을 받는데 주급으로 환산하면 22만 유로 정도다. 스포츠계 연봉 정보를 수집하는 카폴로지에 따르면 김민재의 나폴리 시절 연봉은 약 321만 유로, 약 46억 원 전해지고 있는데 4배 가까이 뛴 셈이다. 아시아 연봉킹에 등극한 김민재다. 카폴로지 자료에 따르면 1200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 김민재가 손흥민의 988만 파운드, 약 168억 원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올라섰다. 2위는 손흥민이고 3위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의 추정 연봉은 727만 유로, 약 107억 원 정도다. 다만 이강인의 연봉만 추정치로 공개하고 있다. 3. 히어 위고, 리버풀. 일본 주장 영입, 이적료 1800만 유로 플러스 파비뉴 대체.
리버풀이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엔도 와타루를 영입했다고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17일 한국 시간 SNS로 알렸다. 로마노 기자는 이적이 확정된 정보에 쓰는 히어 우고 라는 문구와 함께 메디컬 테스트가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리버풀은 엔도 영입을 위해 슈투트가르트의 이적료 1,800만 유로, 약 260억 원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비뉴, 아리티아드와 조던 핸더슨, 아리티파크 이 팀을 떠나면서 새로운 미드필더를 물색해왔다. 1억 파운드에 육박하는 이적료로 브라이튼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 영입을 추진했지만 카이세도가 첼시로 이적을 원하면서 무산됐다. 카이세도는 리버풀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지난 14일 이적료 1억 1,500만 파운드, 약 1,940억 원의 첼시와 8+1년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0년 일본 슈난 벨마레에서 프로로 데뷔한 뒤 우라와레즈를 거쳐 2018년 벨기에 1부 리그 신트트라위던 VV와 계약하면서 유럽 무대에 뛰어들었다. 2020년 6월엔 독일 분데스리가 이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됐고 21경기 출전과 함께 소속팀을 분데스리가 승격시키며 완전 이적까지 성공했다. 분데스리가로 올라가서도 엔도의 활약은 이어졌다. 2020에서 21시즌 주전으로 도약한 뒤 33경기에서 3골 3도움으로 맹활약했으며 2021-22 시즌엔 33경기 4골 2도움, 2022-23 시즌엔 33경기 5골 4도움으로 팀 내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인정받아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슈투트가르트 주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슈투트가르트 감독이었던 펠레그리노 마타라초 감독이 직접 엔도를 새 주장으로 임명했다. 슈투트가르트뿐만 아니라 일본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 완장을 차고 있다. 엔도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력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 그치지 않고 센터백, 심지어 오른쪽 수비수까지 볼 수 있다. 키가 178cm로 크지 않지만 점프력 및 신체 밸런스가 빼어나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도 장점이 있으며 수준급 빌드업 능력까지 갖췄다. 노르웨이 국가대표 출신으로 은퇴 이후 분데스리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얀 오게 피오르토프트는 리버풀의 엔도 영입에 대해 현명한 움직임이라며 엔도는 분데스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중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엔도는 공을 잘 소유하며 공격 능력도 갖고 있다. 또 슈투트가르트 리더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며 이러한 능력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4. 케인처럼 플레이하지 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히샬리송의 일침. 히샬리송 안되면 썬이 가장 강력한 대체 옵션. 토트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일침이다.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내세우고 있는 히샬리송에 대한 충고다. 축구 전문 매체 기브미스포트는 17일 한국 시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에게 케인처럼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포스테코글루 텔즈 리찰리슨 투나피 라이크 케인의 타스퍼 웨이 고 했다. 케인은 특별하다. 강력한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패싱 능력을 가지고 있다. 케인과 손흥민이 EPL 최고 다이내믹 듀오가 된 이유다. 케인은 최전방에서 강력한 골 결정력을 자랑한다. 단, 상대의 압박이 거세면 이 선에서 내려와 경기를 조율한다. 게다가 킬패스를 절묘하게 뿌린다. 케인이 EPL 최고 공격수인 이유다. 히샬리송은 케인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은 좋은 선수다. 브라질 국가대표다. 하지만 케인처럼 플레이를 할 수는 없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이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압박 방식이 핵심이 될 것이며 히샬리송에게 골대 가까이에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히샬리송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서고 짙었다. 케인의 공백을 메우는 또 다른 방법은 손흥민이다. 히샬리송의 가장 강력한 대체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고 기대 이상의 전방 리드가 가능하다고 했다.
5. 빈티지 류처럼 보여. 현지 언론 극찬. 왜 류현진은 토론토의 구세주로 평가받나? 류현진, 36 토론토는 지난 2월 스프링 트레이닝 당시부터 화제를 모은 이름이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류현진은 올해 후반기 복귀를 조준하고 있었다. 보통 팔꿈치 수술 재활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도 소요되지만 류현진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 복귀를 자신하고 있었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류현진이 돌아오면 누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느냐였다. 류현진은 KBO 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 경력 전체를 선발로 뛴 선수다. 불펜은 어울리지 않는 선수였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도 류현진이 후반기 돌아오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토론토는 이미 5명이 좋은 선발 투수가 있었다. 케빈 가우스먼, 알렉 마노아, 호세 베리오스, 크리스 베싯, 그리고 기쿠치 유세이까지 5명이 선발 투수가 확보되어 있었다. 이들은 들인 돈,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고려하면 누구 하나도 빼기가 쉽지 않은 선수들이었다. 예상이 어려웠고 사실 명확한 계획도 없었다. 결국 그 당시에는 그때 가서 부상 등으로 이탈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난해 불펜 경험이 있는 기쿠치가 불펜에서 힘을 보탤 수도 있다. 고 전망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렉 마노아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2021년 토론토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마노아는 신인 시즌부터 강렬한 모습을 선보이더니 지난해 31경기에서 16승 7패 평균 자책점 2.24의 빼어난 성적을 거두며 아메리칸 리그 4위 영상 투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팀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 마노아는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묵직한 구위, 그리고 변화구 구사 능력과 좋은 커맨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제 25살이 선수라고 보기 어려운 침착함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무엇이 문제인지 커맨드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고전했다. 1년 사이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 지난해 2.3개였던 9이닝당 볼넷 개수가 6.1개까지 치솟았다. 피안타 개수도 9이닝당 6.6개에서 9.6개로 3개나 늘어났다. 결국 6월에 플로리다의 구단 훈련시설로 내려가 밸런스 교정 등 안간힘을 썼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결국 11일 한국 시간 클리블랜드전에서도 고전한 뒤 4이닝 4실점 트리플 A로 내려갔다. 하지만 토론토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절묘하게 류현진이 돌아와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팔꿈치 수술을 받고 복귀한 류현진은 첫 3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했다. 1승 1패 평균 자책점 2.57의 성적은 1년 2개월가량의 공백이 있었던 선수에게 걸리는 일반적인 기대치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9이닝 동안 비자책점이 2점 있었을 뿐 자책점은 하나도 없었다. 현지 언론들은 류현진의 대명사인 빈티지류를 다시 소환하며 흥분하고 있다. 북미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토론토 담당 기자 케이틀린 맥그레스는 16일 한국 시간 류현진의 복귀 후 모습에 대해 류현진은 빈티지처럼 보이는 복귀를 했다. 토미존 서저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서 류현진이 수술 여파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반겼다. 보통 토미존 수술을 받은 선수들은 가면 갈수록 감각을 찾아가면서 적응하기 마련이다. 앞으로 더 좋은 투구 내용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맥그레스는 이런 류현진의 절묘한 복귀가 토론토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류현진의 4년 계약은 올 시즌을 끝으로 끝나지만 마노아는 아직 팀에서 뛸 날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다. 맥그레스는 류현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마노아가 재정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고 봤다. 맥그레스는 마노아는 볼넷과 투구수가 너무 많았다. 그것은 시즌 내내 마노아 문제의 핵심이었다.